퀸 엘리자베스를 보유한 영국이 한국에 항공모함 기술을 제안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는 영국이 항모 기술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비공식 대화를 시작했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올해 하반기 미일 연합훈련을 위해 서태평양에 출격 예정인 퀸 엘리자베스호에 입항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영국 언론의 경항모 관련 보도에 대하여 정부 간의 비공식 대화를 시작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이 아닌 양국 업체 간 소통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텔레그래프는 퀸 엘리자베스 제작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BAE 시스템스와 바콥 탈레스가 당시 개발한 항공모함의 체계와 디자인을 우리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형 항모 전단을 운용하는 미국이 아닌 영국에 관심이 큰 건 우리가 도입하려는 경항모의 핵심 기술과 관련해 영국 기술이 최적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93,000톤급 애니미티어 등 주로 대형 핵추진 항모를 보유한 미국과 달리 영국은 주로 중형급 이하 디젤 기반의 항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31억 파운드를 들여 2017년 야심차게 개발해 퇴역시킨 퀸 엘리자베스도 65,000톤의 중형급 디젤 항모인데요. 우리 군은 경항모에 수직이 착륙기를 탑재할 계획인데 수직이 착륙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모를 제일 먼저 만든 국가도 영국입니다. 경항모 도입 구상 초기부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올 2월 해군이 주관한 경항모 도입 세미나에 영국 무관인 마이클 머독 중장이 참석해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항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영국이 제공 가능한 기술은 수직이 착륙기의 고열을 견디는 갑판 기술과 항모에 장착할 전투지휘 체계 등이 될 전망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달 경항모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 의결하면서 경항모 설계와 건조는 국내 기술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호는 올해 하반기 미국, 일본과 연합훈련 등을 위해 서태평양 해상으로 이동하고 9월께 한국을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해군은 영국 항모 방한 시 경항모 건조 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항모 견학 행사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영해군 단위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한국 해군 측에서 미국 해군의 항모 운용과 관련한 인력 교육 등이 가능한지 등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지난 1월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 다자 회의를 계기로 양국 국방 당국 간 회담과 상반기 영국 국방 실무대표단 방안, 각 군 간 교류 협력을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한편 호주 국립대학의 존 플렉스랜드 교수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호주 해군의 항공모함 운용 경험, 대한민국이 주는 시사점이라는 글에서 경항공모함의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를 확보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의미 있다며 항모는 영해 안보와 안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동남아시아 해역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공하는 중견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랙스랜드 교수는 호주의 캔버라급 항공모함들은 인도 태평양 노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기동전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해군이 확보하게 될 항공모함 또한 호주와 함께 신남방 정책 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예산 낭비라거나 규모가 과도하다거나 위험에 취약하다는 등 호주군의 신규 함정에 대한 비판은 캔버라함이 2016년 피지 지원 작전에서 신속하게 전개해 재난 지원을 수행한 후 찾아들었다며 해군 항공 전략이 전투 수행뿐만 아니라 신속한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이를 증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스랜드 교수는 항공모함이 적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에는 실제로 적대적 행위에 참가할 때 어떤 경우에든 단독으로 전개하지는 않는다며 합동전력의 한 요소로서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기타 지뢰공 전력 및 잠재적 연합 전력의 잠수함, 공대지 방어, 공세적 무기체계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것은 호주가 항공전력 탑재 가능한 함정들을 이용 인도 태평양 내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신규 확보할 경항모에 대해 최적의 운용 개념과 신남방 정책의 적용 방식을 고민하려면 호주 해군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호주 해군과 협력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는데요. 경항모 도입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경항모 도입으로 인해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재료연구원이 국산 경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에 한창입니다. 재료연구원은 비행 갑판 코팅제 개발 및 열에서 기술 개발을 맡았습니다. 이는 함재기가 이착륙 시내 뿜는 약 1000도씨 이상의 엔진 분사열을 견딜 수 있는 코팅제를 개발해 이를 비행 갑판에 적용하는 중요한 기술인데요. 대기화염에 의한 갑판 손상은 경항공모함 비행 전력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비행 갑판에서의 코팅제 기술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재료연구원은 이를 위해 고온의 배기화염을 견디는 내열성, 거대 해양 구조물을 감안한 내식성, 비행 갑판 위를 움직이는 함재기 및 승조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가진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료연구원 이정환 원장은 세계 선진국 순위가 고소재 강국 순위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재 기술은 국가의 근간이 되고 국가 안보의 역량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비행갑판 핵심 소재 기술 개발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진정한 소재 강국 그리고 안전한국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도 경항모 6척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내 경항모 도입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해군이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경항모 무엇이 궁금하셨나요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해군 경항모 보유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미국도 경항모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10만 톤짜리 핵추진 항공모함 11척을 운용 중입니다. 승선 인원 6천여 명, 함재기 80여 대, 수십 년을 항해할 수 있는 연료를 지닌 원자로를 가졌는데요. 중소국가 공권력과 맞먹는 전투력을 지닌 미 핵항모는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핵항모를 11척이나 보유한 미국이 경항모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항모 건조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미 해군 연구소 뉴스와 디펜스 뉴스 등에 따르면 미 해군은 핵항모 운용비 부담, 해군 운용 개념 및 항공작전 변화, 군사과학기술 발전 등을 경항모 연구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핵항모는 전투력 측면에서 최강이지만 건조 및 유지비도 매우 높습니다. 니미츠급 항모 조지 워싱턴호 건조비는 7조 원, 유지비는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최신형인 제럴드 포드호 건조비는 16조 원입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16척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인데요. 이 때문에 미 해군은 당초 소에 못 미치는 11척 체제로 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핵항모가 빈번하게 작전에 투입했고 이는 정비 소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핵항모가 중국 DF-21 대함 탄도미사일의 주요 표적이 된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핵항모가 대함 탄도미사일에 피격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핵항모보다 작은 경항모는 대함 탄도미사일 탐색기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면서 회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인 기술의 발달로 함재기의 무인화가 가능해진 것도 10만 톤이 넘는 핵항모의 필요성을 낮춥니다. 지난해 여름 마크 에스퍼 전 미국 방장관이 공개한 2045년 전투력에 경항모 개념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인데요. 현재 거론되는 형태는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함에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라 비용과 정비 부담이 적습니다. 혁신적 개념의 경항모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해군은 무인 선박으로 구성된 유령 함대를 만들 계획인데요. 무인기를 항모에서 운용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해군도 경항모 전략화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드론 항모나 군집 드론 플랫폼으로의 전환, 레이저 무기 탑재 등 혁신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작지만 전투력은 막강한 경항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편 일본은 호위함 이즈모를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시작한 데 이어 호위함 가가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헬기 이착륙만 가능한 비행 갑판을 내열성이 강한 재질로 보강하고 F-35B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뱃머리 모양을 사각형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에 비할 수는 없지만 항공모함으로 개조된 가가함이 전략화되면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해상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 비행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도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항공모함은 공군의 엄호를 받을 수 있는 특정 해협이나 해상에서는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경항모 도입, 자주 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인터넷신문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퀸 엘리자베스를